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거리에서 유일하게 대낮처럼 환한 곳이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해 들어선 그곳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광경을 봅니다. 좁은 취식대에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 젓가락질을 서두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플라스틱 도시락 뚜껑을 열 때 나는 그 짧고 경쾌한 마찰음은 오늘 하루를 견뎌낸 누군가에게는 가장 기다렸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갓 데워진 제육볶음의 매콤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삭막한 도심 속 유일한 안식처 같은 분위기가 매장 안에 감돕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외식 지도의 중심이 식당가에서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겨버린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공포가 되었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26년 현재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제대로 된 백반 한 그릇 먹기 힘든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편의점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5,000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맛을 찾아 나선 셈이죠. 이른바 편도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미식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풍의 중심에는 누적 판매량 1천만 개를 돌파한 김혜자 도시락 같은 상징적인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의점으로 향하는 것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 뿐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다운트레이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도 자신이 누리던 만족의 수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말하는 거죠. 즉, 비싼 식당의 파스타를 포기하는 대신 그 돈을 아껴 편의점에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도시락을 선택하며 심리적 보상을 받는 겁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외식 물가의 가파른 상승 곡선은 이러한 소비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도시락이 손을 잡고 동반 성장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부황형 소비의 공식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편의점은 이제 가격표를 떼고 품질이라는 거대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편의점 음식은 짜고 자극적인 인스턴트라는 편견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대형 유통사들은 간편식 품질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원재료부터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철저하게 위생복을 갖춰 입은 연구원들이 염도를 측정하고 밥맛을 연구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요리 연구소의 풍경입니다. 대형 가마솥에서 갓 지어낸 구수한 밥 냄새를 구현하기 위해 설비 투자에만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신선도를 높이고 나트륨 함량을 조절해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까지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밥만 잘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맛집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 레스토랑과의 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미단길의 핫플레이스나 성수동의 줄 서는 맛집들이 앞다투어 편의점 진열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약 대기번호 100번을 기다려야 했던 그 맛집의 비법 소스가 편의점 패키지에 그대로 담겨 나옵니다. 맛집의 레시피를 대량 생산 공정에 이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유통기술의 발전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집 앞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 베트남 현지의 쌀국수나 한남동의 고급 갈비를 즐길 수 있게 된 셈이죠.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소비층이 있습니다. 바로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고 믿는 2030세대입니다. 이들은 편의점 구독 서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층으로 전체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제품을 찾아내고 이를 사회관계 망 서비스에 인증하며 하나의 놀이문화로 소비합니다. 전보 도시락이나 두바이 초콜릿 같은 제품들이 품귀 현상을 빚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편의점은 물건을 사는 공간을 넘어 자신의 취향을 증명하고 재미를 찾는 콘텐츠의 보고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광 뒤에는 기존 외식업계의 소리 없는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은 채 문을 닫은 동네 백반집들의 모습은 편의점의 화려한 조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그 빈자리를
대형 유통사의 초록색 간판이 채우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규모의 경제가 골목 상권을 잠식해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5천 원의 편리함 뒤에는 평생을 일궈온 누군가의 일터가 사라지고 있다는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에 빠진 것은 식당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중이 이미 3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식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집에서 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비용보다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사 먹는 게 더 저렴해진 비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좁은 자취방 창가에서 태블릿 PC를 켜놓고 혼자 밥을 먹는 풍경은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혼밥이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편의점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을 넘어 새로운 공간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장의 크기를 2배 이상 키우고 카페처럼 아늑한 인테리어를 갖춘 간이 레스토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목 테이블에 앉아 재즈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편의점의 모습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공간 마케팅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구석구석 퍼져 있는 이 촘촘한 유통망은 이제 단순한 매장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진화의 끝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오는 수천 개의 도시락을 보며 규격화된 맛의 공포를 느낍니다. 비닐 포장지에 가려진 식재료의 진짜 질감을 잊어버린 채 인공적인 첨가물 향해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식사라는 행위가 가진 소통의 기능이 사라지고 각자의 공간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비우는 모습은 편리함의 대가로 지불하는 건강과 관계의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버리는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구에 남길 상처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이제 선택은 기술이나 기업이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5천 원으로 누리는 한 끼의 식사에는 고물가 시대의 생존 본능과 기업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편의점이 제공하는 효용을 현명하게 누리되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식탁의 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채우고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식사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 식사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